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은 15포인트 하락한 3013포인트, 거래량이 6억 8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8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95 매도, 기관이 21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40 매수, 반면 연기금이 1000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오전에 한 10시 반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10시 반부터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막판에 조금 695억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네요.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초반에 금융 투자가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를 보였어요, 오전에. 그러다가 이제 후장 마지막 오후 12시 넘어서면서 매도세를 줄이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연기금은 아침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 우위 유지했습니다. 연기금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입니다. 철강금속 포스코인가요? 현대제철 3.25% 크게 빠졌고요. 기계하고 비금속 오늘 약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은행주가 1.73%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건설, 전기가스, 운송장비, 자동차까지도 하락했군요. 오늘 오른 종목은 증권주하고 보험주가 올랐고요. 오늘 증권주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음식료 상승했고요. 오늘 하락폭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막대가 긴 거 아닌가요? 하락폭이 하락한 놈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 정도 빠지지는 않았는데 낙폭이 상당히 크게 종합주가에서 0.5%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 정도 보여줬고 LG화학이 1% 9,000원 상승했군요. 84만원입니까? 90만원 향해서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카카오 강보합 500원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SK이노베이션 소폭 상승, LG생활건강, SK텔레콤 1,000원 하락했죠. 통신주, 신한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가 오늘 하락했는데 반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KB금융이 어디가 있나요? 안 보이나요? KB금융은 700원 반등했습니다. 근데 아까 은행주가 하한가였던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빠졌나요? 아모레퍼시픽 코로나가 서서히 마감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1.3% 2,500원 상승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니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아지겠죠. 다음 주 LGU 플러스가 플러스 300원 보여줬군요. 세 개 중에서 제일 LGU 플러스가 좀 뚫뚫한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4.6% 5,500원인가요? 이 식품업계 중에서 가장 큰 글로벌 기업이죠. 죄송합니다. 글로벌 기업 하면은 오리온이 가장 초코파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농심도 있으나 오리온이 더 많이 퍼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세계적인 기업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가수는 없은 걸로 봐서는 오늘 거래량 6억 6천만 지가 순수 거래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저가주들이 오늘도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고가주들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도 여기 있군요. 7만원. 눈에 띄는 종목들 카카오가 500원 상승했나요? 12만 8천원이고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크게 올라가지 못한 것 같고 HMM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제약이 거의 상한가 쳤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하나솔루션 오늘 약 2.87% 하락했군요. 네. 이제 뭘 봐야 되죠? 증시 주변 자금 볼까요? 예탁금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지금 67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자금력은 충분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맞짱 뜰만 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탁금 67조 원, 신용장부 23조 원. 제가 그래서 논문 하나 쓰고 있는데요. 예탁금하고 그 주가 변수도 있으나 신용장고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장고, 신용을 많이 걸게 되면 주가 상승하는 것이고, 신용장고가 털리면 주가 하락으로 일단 더 퍼센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상관관계, 동행성 지수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용장고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 예측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으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요. 제가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 펼쳐봤는데 하락하고 있죠. 전일 1179원이고 1174원이니까 5원 하락했어요. 1200원서부터 1174원까지 26원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하락은 대충 온 거 아닌가 싶어져요. 여기가 1170원이죠. 지금 61선이 1170원 근접하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도 있고 바닥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 국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또 반등하게 될 텐데요. 반등하게 되면 1190원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왔다가 다시 하락할 걸로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MACD도 이때 비해서 이때 보니까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죠. 비슷하든가 낮아지고 있죠. 주가는 현격하게 높아졌죠. 1180원서부터 1200원. 그 원달러 환율 고점은 높아졌는데 MACD는 약간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나도 약간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요 마지막 상승은 거래량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떤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1200원은 단기적인 고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 차트 봐도 뭐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1200원 정도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1160원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이 정도로 큰 악재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좋으면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으나 수출 관련 기업체들, 이 대기업들한테는 좋아요. 그만큼 환차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손실은 이제 중소기업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겠죠.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전일 198포인트 한 200포인트 상승해 가지고요. 35,457포인트, 직전 고점이 35,630포인트니까 대략 180포인트 남았나요? 어제만큼만 상승하게 되면 아마 고점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돌파 앞두고 근접해 갔다가 조정은 한번 보여주겠죠. 그래서 내리 돌파를 할까요? 뭐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갈 필요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정도 아마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 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조정, 조정, 그다음 한번 고점 갔다가 살짝 쉬었다 가는 모습 보이지 않겠니?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현재 지금 영국은요, 마이너스 0.12% 하락하고 독일은 0.12% 상승하고 있어요. 그냥 뭐 서로 헛갈리고 있다, 방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냥 뭐 방향성 없고 그냥 한나는 강보합, 한나는 약보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괜찮죠?
나스닥도 어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S&P 코앞까지 다 왔어요. 4,545고요. 4,519니까 26포인트 남았어요. 어제 33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어제만큼만 상승하게 되면 고점 돌파한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역시나 고점 언저리 가가지고 소폭 2, 3일 정도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케이에요. 오늘 플러스입니다. 오전에 플러스를 유지했었는데요. 우리 한국 증시처럼 한 11시쯤인가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네요. 홍콩 항생 돌파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낙폭이 가장 컸죠. 그 낙폭이 컸다 보니 지금 상승세도 아마 오늘 홍콩이 아시아 증시 오늘 중에서 가장 크게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홍콩이 제일 상승폭이 컸고요. 니케이가 오늘 플러스 보여줬고요. 말레이시아는 오늘 강보합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낙폭이 크다 보니 좀 올라가겠죠. 내일이 향방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내일 아마 글쎄요, 그냥 완만하게 본다면 까마귀 한 마리 보고 까마귀 한 마리 정도 내일 또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급히 올라왔죠. 마음이 급해도 까마귀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더 옆에 붙여놓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해 무난하죠. 무난하다. 한국 증시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대만 각권인데요. 약보합이에요. 0.08%, 12% 하락했군요. 16,000포인트에서 12포인트니까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합. 아침 초반에 플러스 했는데요. 얘도 오후에는 조금 물량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아침 초반에 모두 강세 출발했는데요. 플러스 출발했는데 오전 중반 이후부터 좀 혼조세 국면으로 오늘 끝났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 현재 유럽도 지금 혼조 국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과 러시아가 지금 약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 봤나요? 다 봤죠?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했어요. 모양은 몸통은 되게 큽니다. 아침 초반이 3043포인트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종가가 3013포인트다 보니 몸통의 길이가 30포인트 약 1%가량의 몸통을 보여줬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장악형, 하락 장악형, 어제 작은 양선은 오늘 긴 장대 음선이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21선 닫고 조정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내일 정도 조정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아니겠나요? 여기 11선이 지금 2973포인트인가요? 그러면 2980 정도까지는 한번 내일 흔들리게 되면 그 정도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중 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것이지 끝나는 거 아니니 이건 아닙니다.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쉬어가는 모습. 연말장이 급히 갈 필요 없잖아요. 한 30일 내지 한 달간 갈 텐데 당장 급히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내일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이라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고점 언저리 도전하다가 소폭 물량을 받을 걸로 판단이 돼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상향 돌파를 할 수도 있겠으나 돌파하면 돌파 후에 조정을 받겠죠. 근데 돌파 직전에 한번 조정받고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2, 3일 정도는 좀 조정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3일인데요. 거래량이 괜찮죠? 거래량이 지난주가 288억 주, 오늘까지가 245억 주니까 내일은 빨간불 나올 것 같습니다. 빨간불, 목요일날 빨간불, 금요일까지 빨간불이면 거래량이 이제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빨간 선이 5일선입니까? 5일선과 5주선과 60주 사이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거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국면이고요. 요거 자체도 장악형이군요. 장악형 받고 작은 음봉을 긴 양봉이 이렇게 포개 안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번 주는 잠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내일 장중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큰 고민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주시랑은 출렁출렁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일 났네 아닙니다. 예, 주식은 쉬었다 출렁출렁 가는 겁니다. 빠질 때도 이렇게 출렁출렁 빠지는 거고요. 올라갈 때도 출렁출렁 올라갈 거예요. 종합주가에서 급경사로 올라가게 되면 물론 좋겠으나 겁나는 거죠. 네.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증권주 그래도 0.3% 주도주는 아니겠으나 네, 증권주 연말장세 일단 시작됐다라고 신호를 알리는 것 같아요. 얘도 많이 올라왔죠. 2000서부터 2170이면 8% 올라왔죠. 8%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조정이 예상될 수는 있겠으나 뭐 큰 무리 없을 거고, 혹시 쉰다면 내일 긴 장대 양성과 원래 음소이 나온다 하게 되면 2125 정도 21선 정도까지 쉬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지 끝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단기 매수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증권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연말 장세 때 주로 움직여요. 증권주는 연말에 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연말 시작될 때 매수해 가지고 혹시 매수하실 분들은 그 11월 달 중에 아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다 온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파셔야지. 잘 올라왔으니 더 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고점 부분 가면 더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분위기 이제 막 달아올랐는데 왜 팔라고 그러니, 현대차 24만 원에 왜 팔라고 그러니,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팔아야지. 못 팔면요 내년 3월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3월 그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 약간 놓아요. 뭐 1, 20% 정도. 그때 또 팔아야 되는데 이때 고점보다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팔면 또 여름 내내 가지고 고생해야 돼요. 여름 내내 3월 달에도 못 팔면 여름 내내 고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연말장까지, 내년 10월까지도 고생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증권주는 네, 요럴 때 샀다가 요즘 같을 때 혹시 매수하려면 내일 모레 혹시 조정 거치면 그때 매수했다가 한 달 후 정도 판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셔야지. 왜 잘 가는데 팔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증권사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매매시켜서 뭐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오름세는 보였어요. 한 5%가량 오름세는 보였습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KB라든가 다 반등을 플러스인데 은행 업종 지수는 왜 이렇게 달리 움직입니까? 마이너스죠? 거참 특이합니다. 네. 어쨌건 얘도 21선에서 일단 먼저 조정 한번 거쳐주는 것 같아요. 먼저 조정 거치면 올라갈 때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 직전에 조정을 받느냐, 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느냐, 그 차이예요. 항상 이거는 거쳐가는 이때도 내려오다가도 21선 다음은 반등 주고 빠지잖아요. 관례 행사예요. 또 왔다가 또 21선 근처 또 왔다가 또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20선 사이에 두고 밀당을 많이 해요. 현대 엘리베이터 어저께 마지막에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1.14%가 반등했군요. 전체 시장은 하락인데 뭐 좋은 신호가 있나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 뭐 배팅을 한번 해봐도 현 가격대에서 뭐 크게 밀릴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46,000서부터 지금 한 48,800원이니까 5% 정도 올랐죠. 제가 보기에는 뭐 혹시 뭐 남북갈 쪽 배팅, 종전협정에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뭐 큰 무리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뭐 현 가격대라면 뭐 사놓고 나서
뭐 크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뭐 급등한 게 있어야 빠지죠. 그래서 혹시 이거는 뭐 로또 사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배팅을 해봐도 10주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도 나름대로 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종목을 봐야 되나요? 봐야겠죠? 오늘 자동차가 좀 밀렸죠? 현대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로록 지금 오늘까지 5일째입니까? 오늘 보합이네요. 61선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수줍게 움직입니다. 이걸 왜 못 올라가죠? 올라갈 것 같은데 MACD 올라갔고요. 소나도 지금 핑크빛 생량 돌파했고 이격도도 100 위에서 놀고 있고 뭐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61선 돌파하려고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얼마까지 갈까요? 이게 저항인데 그 저항 가격도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물량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올라가겠죠. 네, 이 종목은 서서히 물량 받아가면서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안 했는지 많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삐졌는지 좋게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네. 제가 뭐 립서비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올라가면 요 78,000원, 78,000원이 1차 저항선으로 보여져요. 이 정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네, 가겠죠. 올라가겠죠. 뭐 21선도 저항받고 뭐 출렁출렁 가겠죠. 연말인데. 가긴 가나 이 정도 올라가야 되면 이제 10% 게임이죠. 지금 7만원이니까 10% 게임인데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뒤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68,000원서부터 7만원 왔으니까 모르는 것도 없잖아요. 뭐 1% 올랐나요? 2,000원 1%? 2%? 이미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8%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에서는 뒤질 것 같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매수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연말에 배당까지도 바라본다면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좀 텄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12월 중반 이후에 또 배당 투자 삼성전자 또 들어올 거고요. 연초에 또 연초 장세 분위기 1월 초에 빵빵할 때 또 한번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길게 보고 하십시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늘 0.2% 상승했습니다. 200원 상승했군요. 얘도 21선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얘도 이 정도 금액 11만원 이 정도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목표치 여기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11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올라가겠죠. 연말이고 여름엔 안 좋고요. 찬바람 불면 두꺼운 오버코트이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불수록 올라갈 겁니다. LG 디스플레이인가요? 종목이 얘는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나흘 연속 지금 올라가다 얻어먹고 올라가다 얻어먹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21선의 저항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걸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더 빠지면 아니 됩니다. NC 소프트까지 또 주르륵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종목입니다. 지금 21선 저항받으면서 쑥쑥 흘러가고 있어요. 21선을 일단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차트상 분위기입니다. 회사는 전혀 문제가 있나요? 디스플레이 업종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SK이노베이션 건너뛰고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하락한 것 같은데요. 1% 하락했죠? 1,500원 하락했습니다. 얘도 5일선, 11선, 21선 안에서 좀 머물고 있네요.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MACD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소나도 핑크빛선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야죠. 돌파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아차입니다. 오늘도 한때 플러스가 좀 났었군요. 85,900원까지 갔다가 막판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2,100원이 밀려버렸네요. 그 누가 팔았을까요? 기관? 연기금이 팔았을까요? 연기금 팔았겠죠.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다는 게 좋아요. 밀리긴 했으나 그래도 직전 고점을 장중에 한번 살짝 상향 돌파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연말에 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저는 여기도 있나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9만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봤고요. HMM 오늘은 많이 밀렸죠? 얘는 뭐 이 정도 저항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 네, 3만 뭐 5천원, 6천원 이게 1차 저항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근처 가게 되면 물량 많이 받겠죠. 이 물량들이 우르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래 퍼시픽 올라갔죠?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5일선, 11선은 지금 돌아섰죠? 오늘 11선하고 21선 사이에 골든크로스 걸린 것 같고 21선도 이 정도면 낙폭을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우선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죠?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왔거든요. 내일부터는 이 파란선 지수 21선은 돌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당시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거래량은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이제 주가 지수는 돌았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았으면 얘도 여기서 1차 저항 예상 되겠죠. 21만원에서 1차 저항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 올라가면 저항 받을 걸로 61선입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저항을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여기 때 누군가가 줍줍한 것 같아요. 많이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로 인한 실망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는 2,000명 넘어서고 누가 줍줍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직전 고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30만원. 지금 19만원이니까 30만원까지 가게 되면 몇 프로 올라갑니까? 20만원이면 50%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9만원짜리가 30만원 가면 50% 오르는 거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뭐가 있나요? 현대건설 볼까요? 오늘 건설주, 철강주가 모두 하락을 했어요. 지금 21선에 얻어맞고 내려가다 한번 반등하다 얻어맞았는데 모양 자체는 뭐 좋지는 않아요. 그래프 자체는. 예, 내려가다가 얻어맞고 여기 하락하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21선 얻어맞고 다시 꺾인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더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장이 2, 3일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G화학 볼까요? 얘도 오늘 잘 가다가 좀 더 올라가다가 물려받았나요? 장중에 얼마까지 갔나요? 86만 3천원까지 갔다 얻어맞았군요. 얘는 오늘 진짜 자기 역할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뭐 90만원서부터 하락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얘는 지 역할 다 한 겁니다. 네, 충분히 다 하락한 거예요. 이때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얻어맞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뭐 하락폭은 대충 다 만회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락만큼은 많이가 다 됐다. 단지 2달 정도 마음고생 좀 심하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닥이 69만 6천원, 70만원 잡고
84만 원이니까 어쨌건 20% 올랐습니다. 20%. 70만 원서부터 84만 원이니까 20% 올랐어요. 어쨌거나. 네. 뭐 이제는 뭐 90만 원 향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90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또 직전 고점 근접하는 모습. 그렇다면 뭐 LG화학은 크게 하락한 종목은 아니에요. 고점 대비 한 15%? 맥시멈 15% 빠진 종목이니까 훌륭한 종목, 좋은 회사라고 보여지죠. 이게 봤지만 여러분들이 뭐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2배 반인가 3배인가. 네. 23만 원짜리가 4배 올랐죠. 4배 올랐다가 지금 15% 빠진 종목이니까요. 하락한 것도 아니죠.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LG화. SDI, 뭐 셀트리온 건너뛰고 모비스도 건너뛰고요.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대 음선이 너무 커요. 그래서 10월 달은 이 장대 음선 33,000원 이 아래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10월 달은. 11월 달에 돼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워낙 음선이 크기 때문에 이 33,000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10월 달이나 돼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좀 대한항공은 조정이 있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대놓고 팔았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수익 자체는 글쎄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매입한다. 제가 어저께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시아나항공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합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그냥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한 3만 점 제가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마일리지 긁었어요. 빨리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나머지는 다 건너뛰도록 할게요. 뭐 현대건설도 했고요. SK텔레콤을 좀 볼까요? 오늘 좀 출렁거리다가 막판에 그래도 좀 올라붙인 종목이군요. 전체 시장이 살아나니까 얘는 반대로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장이 약할 때 얘는 그래도 버텨줬고요. 전체 장이 살아나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통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손해난 사람은 없을 걸로 판단돼요. KT 그럼 통신주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주로 갈아탈 것인가, 그런 이제 판단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수익률 게임에서 누가 빠르겠느냐, 이제 빠른 쪽으로 옮겨 탈일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증권주 수익률이 연말에는 나쁘진 않아요. 네. KT 같은 IT 관련주, 이런 첨단주 관련주는 주로 연초에 좀 더 수익률 게임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빠지면 대부분 다 같이 빠지겠죠.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누가 앞서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100m 뛸 줄 알잖아요. 15초, 20초 뛰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 이제 9.95에 뛰잖아요. 10초에 뛴다고 치고 다 같이 뭐 100m 뛸 줄 아는데 네가 나보다 5초 빨리 뛴다고 부와 명예를 네가 다 가질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으나 어쨌건 주식도 우리가 종목을 찾고 고민하는 이유는 우사인 볼트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통신주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증권주를 한번 갈아탈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만 남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LGU 플러스는 고개 들었어요. 2% 제일 똘똘한 것 같습니다. 300원 상승했네요. 뭐 이동평균선은 밑에 이제 깔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긴 장대 음선과 얼레와 양선 여기서 샛별령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샛별령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그 밑에 있는 그 공부 캔들 차트
샛별령하고 저녁별령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지표 분석에서는 요즘에 그 역시곡선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역시곡선. 역시곡선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움직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계속 고 하는 거예요. 고. 여기서부터는 매도, 반등시 매도. 이때부터까지는 조정시 매수. 제일 좋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좋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망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반등시 매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살짝 지금 터닝 하려고 그래요. 이건 작은 봉우리겠죠. 작은 봉우리. 쭉 빠진 게 아니라 빠지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큰 원이 아니고 이건 작은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작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역시곡선에 대한 조회수가 가장 많고요.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우리 국내 증시에는 잘 맞지는 않으나 그래도 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괜찮겠죠? 우리가 예측하는 데는 엘리어트 파동이 나름대로 또 유용하다고 하긴 하니까 공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에 이렇게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고기를 잡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고기 잡아서 주는 거 뭐 하겠어요. 그게 못 먹는 고기일 수도 있고 썩은 고기일 수도 있고 가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고르는 고기 잡는 법, 항상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 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당사자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똘똘한 고기 한 마리 줘, 그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도 아마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말할 때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62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조정이 좀 심하게 길어지고 있네요. 아마도 내년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쭉 빠지고 있는데요. 내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언질에서 바닥 확인하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6만원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이게 60주 동평균선이 6만원에 오고 있나요? 네, 이 정도에서 바닥 타지 않을까? 내년을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이때부터 연말 장사가 시작된 거죠. 다른 종목 빠질 때 현대미포조선은 또 많이 갔었군요. 여기다 휴정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대략 저점이 28,000, 3만원서부터 거의 1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3만원서부터 10만원, 9만원 잡고 3만원서부터 9만원 3배 올라갔죠. 지금이 65,000원이니까 하락은 얼마 빠진 겁니까? 35,000원, 3만원 빠졌나요? 3만원? 3만원 빠졌죠? 그럼 30% 정도 빠진 겁니까? 그쵸? 30%. 3배 올랐는데 지금 30% 정도 고점에 비해서 빠진 것 같고요. 가격상으로는 3만원, 9만원이니까 6만원이죠. 한 절반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가격상으로는 절반 정도. 6만원 정도면 한 절반 정도 오른 거에 절반 정도 6만원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이게 아마 연말까지 이 정도에서 바닥 다지게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길을 엿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렇게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요. 이동평균선은 이격도가 크잖아요. 이격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연말 내년 초에 가지고 바닥 다지고요. 내년 중에 한번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라가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이 1차 목표겠죠. 95,000원이 6만원대 조정 거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이 일단은 2차 목표입니다. 네. 이것도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또 번전만 대봐라 번전만 대봐라 외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오늘 시간도 거의 40분 가까이 다 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가를 계속 유심히 또 지켜봤었고, 또 이것저것 오늘도 또 보니까 또 국감 또 관심 있어서 봤었어요.
경기도 도지사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저께 했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 답변하고 하면 할수록 망신당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렇게 질문할 게 없나요? 경기도 상대로? 대장동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밌는 거는 또 이제 도리도리가 그 대머리를 왜 소환을 시키죠? 한때 그 사형수였는데 사면을 한 것이지 그 사형수 아니에요? 살인자, 학살자라고 그러죠. 학살자. 네. 제가 80년대 학교 다녔기 때문에 듣습니다. 네. 끔찍한 인간이라 봐요. 대머리를 왜 소환시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좀 딱하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